근데 좀 풀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논란이 돼가지고 쌤 질문도 좀 대리게임 논란이 있었잖아요. 첫 질문부터 이게 나올 줄 몰라가지고 엑소 수호 닮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안티가 늘어나요. 통당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슬슬 내려오셔야지. 이해찬 대표 그만할 때 되지 않는 그만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안녕하세요. 신영근입니다. 키가 굉장히 크신데요. 몇 센치세요? 81 정도. 181이요? 모델 같은 느낌도 막 나시고. 휴대폰 케이스도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새로 녹색당 아이템으로 제가 장만했습니다. 반짝반짝 별도 있죠? 참여형 명함이어서 불평등에 불을 떼주시면 평등 세상으로 획기적이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BJ 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프리카 BJ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첫 질문부터 이게 나올 줄 몰라가지고. 근데 좀 풀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논란이 돼가지고 제가 그 일만 한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쌤 질문부터 좀 털고 가면요. 대리게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과를 잘 해 나가야 하고, 다만 제가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또 내가 국회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옛날 일들만 계속 하느라 사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특이한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창당을 했어요. 대학생이면서도 당대표를 했었거든요. 노동운동의 홍보 방식을 좀 바꿔보고자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민주노총에서 일을 했던 경험. 18년 동안 농부식당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녹색당 정치인으로 지역 안에서 활동하니까 무슨 식당 아줌마가 아니면 뭐 농부가 웬 정치 이런 이제 시선이 있었는데 많이 의아해 하시죠. 예, 예. 정치를 맨 처음에 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몇 년 전에 사회복지사분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사회복지사가 됐는데 정작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의 수급권을 심사하는 일, 그래서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수급액을 깎는 일, 이런 것들이었다. 그 괴리를 나는 버티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나 당신이 누구든 조건 없이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총선까지 출마하게 된 것 같아요. 총학생 회장 할 때 그 정유라 부정 입시에 연루된 당시 학교의 최경희 총장님 불통으로 하시고 계실 때였어서 단식을 15일을 하고 이제 학교에 박근혜 대통령 방문했을 때 반대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싶은 것, 졸업을 하는 것, 모든 것에 정치가 사실 관련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총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총장님 감옥 가셔서 정의는 이긴다 뭐 이런.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자연스럽게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분명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을 만드는 일은 즐거움을 만드는 일인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장시간 근로에 뭐 포괄임금제, 뭐 고용 불안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고쳐보고자 노조 설립을 주도했었고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렸고, 처음에는 노조가 생기면 많은 게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국회 앞에서 집회할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결국엔 저 안에서 결정을 하는구나. 이 국회담을 넘어서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만큼은 좀 실현하고 싶다. 이게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 사실 포괄임금제 폐지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대기업 위주고 노조가 있는 곳들 위주인데다가 다시 되돌릴 수도 있어요.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곳, 작은 회사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청년들이 귀농해서 시골로 들어왔을 때 적어도 한 달에 60만 원, 부부가 둘이 들어오면 120만 원은 지급되면 도시에 있었던 청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시골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밀화된 도시의 정책이 농촌으로 옮겨오면서 양쪽이 다 공동화된 농촌의 문제 해결, 그리고 과밀화된 도시의 문제 해결, 그리고 직장이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의 고용 창출에 대한 새로운 기회,
저는 미래 산업이 농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기본소득 당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정책이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지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동의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직업을 선택하라고 치면 농부 내지는 농민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은 약자인 곳이에요. 국가의 재원에 한계가 있으면 약자들 편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저도 학자금 대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후보 자산 그거 등록하면 부채 이렇게 나오는데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대출을 더 이상 못 받을 정도로 이제 가계부채가 높은 현황인데 생활비가 없어서 자녀인 제 친구들이 소액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주는, 그러니까 결국엔 부모님의 빚이 나의 빚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빚의 대물림에 빠져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등록금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요. 저도 갓 사회에 나왔을 때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가지고 보면서 이게 0에서 시작하는 삶이란 뭘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중당의 청년 정책 사실 이런 것들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탕감만이 아니라 사실 무상교육부터 해서 있는 자산들이 1%한테 몰리고 있는 것들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이렇게 많이 일상이 변했고 다들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2월 중순에 최초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정당들 중에서.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위태롭고 취약했나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한시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각자가 앞으로 미래 전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고 일자리가 이미 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일상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모두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일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시민 재분배 기여금이나 탄소세, 핵발전 위험 부담금세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재원들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으세요? 저는 김구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질문을 보면서 이거는 실명을 기입하고 상사평가하라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밥도 같이 먹으세요? 밥은 못 먹어봤고요. 과일은 깎아주신 적 있으세요? 직접이요? 네. 통합진보당의 전 이석기 의원님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투 나온 네. 거. 다 봤어요. 잘못된 권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영모죄라는 누명을 쓰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내란 음모라고 하는 무죄가 나왔지만 영모가 씌어서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게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석기 전 의원은 주지훈인가요? 해석이 바뀌겠습니다. 스포당해버렸어요. 스포당했어요. 저희는. 책임자! 아무래도 당시 저희가 치열하게 싸워서 선거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거죠. 올해 정부가 고시한 기초생계 급여가 52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국가가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시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생계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좀 물어보면 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으려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모든 시민들의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만큼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것,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혐오 발언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 하셨거든요. 어떠한 규제도 없는 거예요. 네, 정치인의 혐오 표현이 얼마나 더 많은 약자들에게 자리를 뺏게 하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저희 국회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는나. 드셨어요? 이 얘기에 저도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4년 내지는 8년 동안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과 뭐 정치적 정책들, 공약들이 실행할 수 없었다면 그건 국민들하고 잘 안 맞았고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만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더 센 이야기를 좀 더 센 해주시면 얘기요? 네. 아, 저희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센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87년에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지금 정치의 거의 모든 주도권 잡고 계시잖아요. 법을 조금씩 바꾸면 또 꼼수가 생기고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권력 욕심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로고 여기 있으시죠? 삐뚤어졌네? 네. 아유. 보면서 분홍색이네. 네. 이제 미통당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왜냐면 핑크색을 또 뺏어가서 좀 더 유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유감이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저희도 있어요. 네. 저희 차별화. 주황색. 맞아요. 진짜 억울해. 네. 큰 정당들이 이렇게 맨날 뺏어가고 먼저 그런 거예요. 했는데. 네, 먼저 했는데 특히 저는 얼마 전에 충격받았던 게 이 떡볶이를 이렇게 꼬치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고 야 저런 발상이 가능하구나. 저렇게도 먹을 수 있긴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국민들의 평범한 삶과 유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분들은 이제 슬슬 내려오셔야지 좀 더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정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정치 혐오를 만드는 게 누구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299명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농촌의 현실과 농부들의 삶을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연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건 슬로건이 젊은 노동, 진보 정치 업데이트이거든요. 그것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일상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정책, 대안을 가진 정당이 어딘지 꼭 비교를 잘 해주시고 그 자리에 충분히 지금의 청년들이 제 역할 다 해내고 오히려 생각도 못한 일들을 벌일 수도 있다. 각오를 하라는 말씀을 보여드리겠다. 기대됩니다. 제가 헤헤거리는 버릇이 있는데 또 많이 그랬나요? 어색하면 헤헤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네, 저희가 다 원내 교섭 단체 돼서 우리들끼리 단체를 승리해서 만납시다. 좋아요. 네, 꼭 대표 연설 누구부터 하실래요? 야, 너도 투표 잘할 수 있어.